안녕하세요. 채널 제네시스 박 시청자 여러분, 제네시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개의 기사를 좀 가지고 왔는데, 지난번에 이어서 좀 별로 좋은 기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좋지 않은 소식을 전해드려 죄송한데, 일단, 분위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좀 가져왔습니다. 자, 조선 비지에 있는 기사고요. 2019년 6월 16일 거네요. 자, 제목이 뭐죠? 반등하면 바로 대책. 부동산 촉각 세우는 당정청. 남은 카드는 과연 뭐냐? 자, 여기 당정청은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 그리고 청와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합심해서 뭔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런 건데 자, 남은 카드는 과연 뭐냐? 아, 기자분 이름이 의미심장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강남 집값이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늘면서 좀씩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살짝 이렇게 심리가 좀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막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에 대해서 예측을 하시는 그 전문가 분들도 많이 나오고 계시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동의를 합니다. 작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이제 저보다는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말씀하신 그게 훨씬 더 논거라든가 근거가 더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니까 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그거 말고, 그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좀 맡기고요. 과연 이 정부가 남은 그 카드가 도대체 뭐고,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을 기조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두 가지 기사를 볼 건데, 조선비지에 있는 거 먼저 보죠. 자, 국토교통부가 아직 9.13 대책 효과가 다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제 추가 대책에 좀 신중한 모습이었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만들겠다며 필요시 추가 대책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그럼 어떤 게 되겠냐? 자 지금 일단 조선비지에서는 재건축 규제를 가장 먼저 들었네요. 자 그래서 이 재건축 가능 연한을 준공후 40년으로 확대해서 재건축 가능 아파트를 확 줄이는 방법이 있다. 어, 자, 뭐 이거 외에도 공공택지에만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적용하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그러니까 딱 가격을 막아버리는 건데, 어,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나중에 돌아오는 후폭풍이 너무 커요. 어, 이걸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좀 우려스러운데, 지금 이 가장 먼저 이렇게 재건축에 대해서 좀 건드릴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게 좀 돼 있고, 어, 여기 또 보면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해서 이 임대주택을 짓게 하면 그만큼 분양 물량이 줄어드는 거죠.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시장에 팔아야 되는데 그 해당 분이 줄어드니까 조합원 부담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진행이 될까 안 될까요? 진행이 잘 안 되겠죠. 자, 그런데 진행이 안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계속해서 그런 집에서만 살아야 되겠죠. 한번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하지만, 이 도시가 계속 늙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접근할지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1주택자의 추가 매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라고 나왔죠.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어,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폐지하는 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던 그 찬반 투표. 아, 이런 게 있고요. 지금 보면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 또는 거주하면 매매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면제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 뭐예요? 조정대상 지역이죠. 그러니까 조정대상 지역이면 투기과열지구 다 포함되기 때문에 조정대상 지역이 더 정확한 거예요. 예외가 하나 있다 그랬죠? 대구시 수성구. 그래서 이것도 투기과열지구라고 잘못 판단하셔서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나 이렇게 좀 정정해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고요. 자, 1주택자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축소하는 조치도 가능한 방안인데 이미 일반 주택 경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제가 1분 세금에도 설명드렸지만
3년 이상 보유하면 나올 수 있는 양도세를 줄이는 그 혜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거 줄었어요. 여기에 이 기사에 나온 건 뭐냐면 최대 80%까지 가능하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좀 오해를 받으실 것 같은데 1주택자이면서 9억이 초과되는 고가주택인 경우 이 경우에 양도세 계산할 때 최대 80%가 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2년 거주 요건이 추가가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 2월달 활동을 끝낸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고가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공제율을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게 나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재건축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 장특공을 더 축소하는 방안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다주택자에 대한 그런 부분을 분명히 이렇게 좀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게 지금까지 정책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렇게 1주택자가 이게 본의 아니게 지금 이렇게 좀 세제 혜택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주택자와 무주택자로 좀 가르려는 건지 어쨌든 좀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보죠. 자, 이데일리에서 나온 기사인데 자, 여기도 제목 보시면 서울 집값 반등 추가 대책 나오나 자, 여기 보면 앞으로 나올 추가 규제책은 재건축 다주택자 정밀 타격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6월 16일 비슷하게 나온 기사인데 정말 재건축이고 다주택자인지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자 또 이게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장세가 또 돌아오지 않겠냐라고 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 자, 그런데 이미 지난 2년간 엄청 많이 했어요. 고강도 규제책을. 그래서 과연 더 나올까 했는데 좀 분위기가 이제 상승됐다는 게 나머지 기사 내용이고.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수도권 주택 30만 호 공급 그리고 추가 3기 신도시 계획까지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입지만 공고해 해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거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강남을 중심으로 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이 공급이 당장 1, 2년 안에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 다시 이제 쭉 보시면 추가 부동산 규제로 재건축 아파트와 현금 동원형이 막강한 투자수를 억누르기 위한 정밀 타격 방안을 꼽고 있는데 자, 어떤 걸 하고 할까요? 아까 조선일보에 나왔던 것처럼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에서 40년으로 강화하거나 다주택자의 매매 거래에 압박을 줄 주택 거래 신고제 부활도 하나로 꼽히고 있다. 야, 그러니까 이제 실거래가가 기존에 60일이었는데 30일로 이렇게 단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더 부족해서 이제 아예 주택 거래를 신고를 하겠다. 어,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투기지역 내에서 신고일을 15일로 더 단축하는 주택거래 신고제도 부활할 수 있다. 요 말이네요. 어. 자, 세금 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자, 보세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2년 실거 조건이 3년으로 늘리는 방안. 이거는 이제 고가주택뿐만 아니라 모든 경우에 해당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참 이 다음이 제가 참 입에 담기도 좀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 외에 현재 조정 대상 지역이면 2주택자는 기본 세율의 10%, 3주택 이상은 20% 중과. 요거는 이미 양도세 중과로 지금 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참여정부 시설처럼 2주택자의 경우에는 50% 단일세, 3주택자의 경우 60% 단일세로 높일 수도 있다. 네. 양도세가 아주 깔끔해질 것 같아요. 예, 강의를 할 필요가 없어질 수 있는. 굉장히 여러분들 공부하기 좋으시라고 외우기 좋게 해드리려는 것 같습니다.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 2, 4, 6, 8, 8, 60, 54 이런 거 안 외워도 돼요. 이제 그냥 50%, 60% 외우면 끝나는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보였는데 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기 보세요. 지금 이데일리 같은 경우에 재건축자와 다주택자 정밀 타격하겠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역시 누가 더 피해를 볼까요? 이렇게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1주택자가 더 피해를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내가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시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서 집을 이렇게 갈아탈 수는 있는데 내가 이 내용을 만약에 몰라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냥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가는 그거를 내가 포기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직장에서 더 가까운 곳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고요. 나는 이제 애가 좀 더 생겨서 방 한 칸이 더 있는 집으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고요. 애가 점점 커가고 있는데 조금 더 큰 평수로 가고 싶은데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어, 이거는 헌법에서 말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아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저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분위기가 워낙 좀 그래요. 그리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뭔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된 건 아닌데 이렇게 나온 기사를 계속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는 이유가 미리미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를 좀 알자는 거예요. 알고 거기에 따라서 스탠스를 취하자는 거죠. 1주택자라면은 내가 1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큰 제재가 없어요. 조정에서 조정 대상으로 지역으로 이사 갔을 때 2년 안에만 팔면 되기 때문에 그 외에는 아직 큰 게 없다. 그런데 이 기사 제목만 보고 나서 그 자체를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반대로 다주택자들인 경우에는 뭔가 내가 액션을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빨리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제가 말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의를 하면서 뭘 말하면 그게 다 실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중공공 장특공 원래 8년에 70% 해주기로 했잖아요. 그 이미 12.13 대책에서 2017년도에. 그런데 이제 워낙 그게 되게 혜택이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강의하면서도 설마 이거 우리 장관님이 70%가 아니라 뭐 한 60%뭐 중간에 55%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죠 했는데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몇 개 더 있는데 제가 말 안 할게요. 그거는. 괜히 이놈의 입이 방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약간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 간단하게 제가 기사 가지고 공유해봤어요.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좀 잘 캐치하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취해야 되는 스탠스가 뭔지에 따라서 전략이 좀 다르게 될 것 같다.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실수요자는 정말 더 좋다. 물론 이제 대출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수요자 중에서 어느 정도 현금이 좀 있고 기존 집을 이제 매도하실 분이시라면은 좋은 타이밍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사 공유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좀 좋은 기사를 더 공유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네시스였습니다.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